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서울에서 2시간 걸려 손자를 만나러 온 73세 할머니의 음식 보따리가 군부대 정문 앞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잡채와 김치찌개를 조용히 주워 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손자도 아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손자는 그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부대 전체가 멈췄고 진실을 덮으려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할머니의 김치찌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는 법으로 움직이지만 국민은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그날 군복을 입은 손자의 눈물과 선글라스를 벗은 할머니의 용서가 대한민국을 울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 골목 깊숙한 곳,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작은 반찬 가게가 있습니다. 말순이 반찬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걸린 이곳의 주인은 오말순 할머니 73세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이면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다른 가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 오직 이곳만 따뜻한 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이 골목의 등대 같은 존재죠.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쌀을 씻는 것입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차가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쌀알 하나하나가 맑아질 때까지 정성스럽게 씻고 그 다음에는 김치 냉장고에서 묵은 김치를 꺼냅니다. 이 김치는 할머니만의 비법으로 담근 것으로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하죠.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는 검은 선글라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벗지 않는 선글라스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모습입니다. 15년 전 가스 폭발 사고로 얼굴에 큰 화상을 입으신 말순 할머니는 그 이후로 줄곧 선글라스를 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선글라스가 할머니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죠.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아, 말순이 할머니다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느낄 수 있거든요. 사고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작은 실수로 가스가 새어나왔고 순간의 폭발로 할머니의 얼굴 왼쪽이 크게 화상을 입었죠. 병원에서 몇 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외출조차 힘들어했던 할머니였지만 점차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사고가 할머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할머니가 유독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김치찌개에는 평소보다 마늘을 2주먹이나 더 넣고 잡채는 당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치고 불고기는 가장 좋은 부위로만 골라서 양념에 재웠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만들지 않는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시죠. 왜일까요? 오늘은 바로 손자 준서를 만나러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말순 할머니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재한 중장입니다. 현재 특수전사령부 작전본부장을 맡고 있는 48세의 군인이죠. 냉철하고 단호한 성격으로 부하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지휘관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철없는 아들이죠. 말순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이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손님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팔리지 않은 반찬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장사를 나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꼭 훌륭한 군인이 될게요. 그래서 엄마가 고생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어린 시절 재한이가 했던 말을 할머니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재한이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재한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특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중장까지 진급한 것이죠. 하지만 계급이 높아질수록 집에 오는 일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연락조차 쉽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소식조차 들을 수 없어서 할머니가 혼자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전화가 오면 어머니 건강하시죠? 라며 안부를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곤 했죠. 그런 아들에게도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서 병장 말순 할머니의 손자죠. 21세의 준서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인 재한 중장이 워낙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준서를 돌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준서는 할머니를 무척 따릅니다. 아버지보다도 할머니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준서는 어렸을 때부터 장난기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가게에서 반찬을 몰래 집어먹다가 들키기 일쑤였고, 가끔은 할머니가 깜빡 잠든 사이 가게 앞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철없는 모습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보호해 드릴게요. 철없던 준서가 군에 입대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때 할머니는 손자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구나 싶어 뭉클했죠. 그리고 지금 준서는 최전방 부대인 백령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입니다. 장난기 많고 철없어 보이지만 막상 군에서는 책임감 강한 모범병사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3대에 걸친 나라 사랑의 혈맥. 할머니는 이런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들과 손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지죠. 특히 손자 준서가 군에서 모범병사로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바로 면회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손자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거든요. 할머니는 준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김치찌개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마늘을 평소보다 많이 넣은 이유도 준서가 할머니 김치찌개는 마늘 맛이 나야 진짜예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음식을 다 준비한 할머니는 깔끔하게 용기에 담고 보온 가방에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아직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잡채와 불고기는 따로 담아서 맛이 섞이지 않게 했죠. 그리고 거울 앞에서 선글라스를 다시 한번 고쳐 쓰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는 것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소중한 음식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이 하루가 할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단순히 손자를 만날 생각에 행복한 할머니일 뿐이죠. 말순 할머니가 백령부대로 향하는 길, 그 시각 특수전 사령부 작전회의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재한 중장은 회의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이 면회일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중장님, 다음 작전 일정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하 장교의 말에 제한 중장은 정신을 차리고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간중간 손목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지금쯤 어머니가 준서를 만나러 가셨을 텐데 무사히 도착하셨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한 중장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워주신 분이자 지금도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강인한 여성이셨죠. 특히 15년 전 가스 폭발 사고 이후로는 더욱 각별히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안 중장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어머니 안부 전화드리기. 이런 메모를 적는 것이 벌써 몇 년째 습관이 되었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기 위한 그만의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백령부대에 도착한 말순 할머니는 정문 앞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담긴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죠. 김치찌개 냄새가 가방 밖으로 살짝 새어나와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면회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정문 초소의 병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자 이름을 쓸 때는 유독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준서 병장, 자신의 소중한 손자 이름이었죠. 신청서를 제출하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중에서도 손자 또래로 보이는 병사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저 아이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겠구나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한 명의 장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최도연 대위 35세의 이 남자는 준서의 직속 상관 중 한 명이었죠. 겉보기에는 단정하고 군인다운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냉소적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도연 대위는 부대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소문났지만 사실은 그 규정을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최도연 대위가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건성인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자 면회 왔습니다. 이준서 병장이요. 아, 이준서 병장의 가족분이시군요. 최도연 대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준서 병장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준서는 부대에서 모범병사로 인정받고 있었고 특히 아버지가 중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간부들도 준서를 특별히 챙겨주는 편이었습니다. 최도연 대위에게는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죠.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음식 가져오셨나요? 네, 손자가 좋아하는 김치찌개하고 몇 가지 반찬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온 가방을 들어 보이자 최도연 대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실 음식 반입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특히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라면 더욱 그랬죠. 하지만 최도연 대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자신의 권위를 보여줄 기회로 생각했어요. 특히 준서의 가족이라는 점이 그의 감정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음식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차갑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면회 때마다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최도연 대위의 목소리에는 양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규정이 바뀐 것도 아니었고 다른 면회객들은 여전히 음식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단지 그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혹시 조금만 봐주실 수 없을까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최도연 대위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며 내심 만족스러워했어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마늘 냄새가 너무 심해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김치찌개 냄새가 정말로 불쾌한 것처럼 연기했죠. 하지만 주변 다른 병사들은 오히려 그 냄새를 맡으며 고향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었거든요. 특히 준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할머니가 다시 부탁하려는 순간 최도연 대위는 짜증이 난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들고 있던 보온 가방을 무심히 밀쳐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쿵! 보온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김치찌개 용기가 열렸습니다. 빨간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기 시작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잡채와 불고기도 함께 흩어졌죠. 할머니가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최도연 대위의 태도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최도연 대위는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73세의 나이에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음식을 치우는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본 몇몇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위 앞에서 감히 나서는 병사는 없었죠. 단 한 명, 홍지민 병장만이 이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2세의 젊은 병사였지만 이런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거든요. 홍지민 병장은 준서의 동기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대해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생활해온 사이였죠. 준서가 평소에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홍지민도 할머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버지를 키우시고 지금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일하시거든요. 준서가 했던 말이 홍지민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지금 이런 굴욕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홍지민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기록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죠. 다행히 이곳은 CCTV 촬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치웠습니다. 빨간 김치찌개 국물이 선글라스에 튀었지만 닦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의 잔해들을 치울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던 최도연 대위는 마침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확실히 보여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군 생활을 끝낼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할머니가 흩어진 음식을 다 치우고 나서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픈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고 조용히 빈 보온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면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도연 대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굴욕을 당한 상황에서 손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잠깐만 얼굴 보고 갈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최도연 대위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준서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선글라스를 만졌습니다. 아까 김치찌개가 튄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으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손자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준서가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보자마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서야, 잘 지내고 있지?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기다렸다고요. 준서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곧 할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길이 좀 막혀서 늦었을 뿐이야. 할머니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준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평소에 꼭 가져오시는 음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의아했어요. 할머니, 김치찌개는 어디 있어요? 설마 안 가져오신 건 아니죠? 준서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할머니는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아, 그게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준비를 못했구나.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준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아픈 소리 한 번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심지어 15년 전 가스 폭발 사고 때도 병원에서 빨리 퇴원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할머니는 손자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준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면회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마음이 무겁다 보니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준서도 할머니의 기분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할머니, 몸 아프시면 병원 꼭 가세요. 제가 휴가 나오면 같이 갈게요. 알았어. 걱정 말고 군 생활 열심히 해라. 면회가 끝나고 할머니가 부대를 나서는 모습을 홍지민 병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평소 준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당당한 할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홍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자마자 그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홍지민은 내무반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할머니가 무릎 꿇고 음식을 치우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최도연 대위의 냉소적인 표정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홍지민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군에서는 상명하복이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홍지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대 내 건의함에 익명으로 투서를 넣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글로만 신고하기보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홍지민은 어제 있었던 일이 CCTV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정문 부근은 보안상 중요한 곳이라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만약 그 영상이 남아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재한 중장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가 늦게 끝나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반드시 안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준서 면회 잘 다녀오셨어요? 아, 재한아. 응, 잘 다녀왔어. 전화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재한 중장은 예민하게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정말 괜찮으세요? 면회할 때 준서가 잘 지내던가요? 응, 잘 지내더라. 건강해 보이고. 재한 중장은 어머니의 대답에서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준서 이야기만 나오면 신이 나서 이것저것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셨거든요. 어머니, 혹시 부대에서 불편한 일은 없으셨죠?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별일 없었어. 하지만 재한 중장의 직감은 계속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그의 감각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음에 면회 가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대에 연락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건 괜찮어. 내가 바쁜데 신경 쓸 필요 없어. 전화를 끊은 후에도 재한 중장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특히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평생 감기 한 번으로 병원에 가지 않으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실 리가 없었거든요. 재한 중장은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백령 부대입니다. 특수전 사령부 이재한 중장입니다. 부대장과 통화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부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대장은 중장의 전화에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대장 김영호 대령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 주셨습니까? 어제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다녀가셨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부대장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실 어제 최도연 대위가 일으킨 일에 대해 보고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중장에게 직접 보고하기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아, 네. 특별한 문제 없이 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부대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한 중장은 그 대답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이상하시거든요. 네, 정말 문제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은 후 재한 중장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와 부대장, 둘 중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직감은 어머니가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한 중장은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백령부대 관련 자료 준비해주고 내일 일정 조정 가능한지 확인해봐.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일이 있어. 제안 중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홍지민 병장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부대 식당 한편에 설치된 건의함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미리 준비한 편지를 넣었어요. 편지에는 어제 있었던 일의 전말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연 대위가 면회 온 할머니에게 음식 반입을 금지하며 무례하게 대했고 결국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이 바닥에 엎어져 할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치우셨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는 익명으로 작성되었지만 홍지민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군대에서 상관을 고발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이재한 중장이 백령부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현황, 최근 주요 사건들, 그리고 간부 명단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특히 면회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음식 반입 금지라. 제안 중장은 면회 규정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규정상으로는 외부 음식 반입에 제한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나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제안 중장은 부관을 불렀습니다. 백령부대 CCTV 관련해서 문의 좀 해봐. 정문 부근 촬영 범위와 보관 기간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확인차 하는 거야. 제안 중장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부관은 중장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부관으로서는 중장이 무언가 중요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한편 백령부대에서는 홍지민의 투서가 부대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김영우 부대장은 투서 내용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실 어제 최도연 대위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받은 상태였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줄은 몰랐거든요. 최 대위를 불러. 부대장의 명령에 최도연 대위가 급하게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투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최 대위, 어제 면회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무슨 신고 말입니까? 최도연 대위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누군가 고자질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회 온 할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내용이야. 설명해봐. 아, 그 일 말입니까? 단순히 규정을 적용한 것뿐입니다. 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도연 대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인데 좀 더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는 없었나? 부대장님,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최도연 대위의 대답에 부대장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규정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너무 경직된 태도였어요. 그런데 혹시 음식이 바닥에 엎어진 일은 없었나? 아, 그건 실수였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리셔서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최도연 대위의 말이 점점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부대장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CCTV 확인해 봤나?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확인해 보자.
부대장과 최도연 대위는 함께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관제실에서는 어제 정문 부근의 CCTV 영상을 찾아서 재생했어요. 영상 속에는 어제 있었던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보온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최도연 대위가 다가와서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위가 할머니의 가방을 밀쳐서 음식이 바닥에 엎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73세의 할머니가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시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부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에서 최도연 대위의 태도는 명백히 무례했고 할머니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부대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최도연 대위는 영상을 보며 당황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될 줄은 몰랐거든요. 부대장님, 이건 정말 실수였습니다. 저도 의도한 게 아니고. 실수? 이 영상에서 어느 부분이 실수처럼 보이나? 부대장은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물었습니다. 최도연 대위의 행동은 어떻게 봐도 의도적으로 보였어요. 특히 할머니가 무릎 꿇고 치우실 때 도와드리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잖아. 이게 군인의 자세인가? 부대장의 질책에 최도연 대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대장님,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관제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대장은 면회 명단을 확인해 봤어요. 이준서 병장의 할머니. 이준서 병장? 부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준서 병장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준서 병장 아버지가 특수전사령부 이재한 중장 아닌가? 맞습니다, 부대장님. 관제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최도연 대위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중장의 어머니에게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준서 병장 아버지가 어제 전화하셨을 때 부대장은 어제 있었던 이재한 중장과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중장이 어머니 면회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부대장님, 어제 중장님이 전화하셨다고요? 최도연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이상하다며 면회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셨어. 나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부대장은 자신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당시에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답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럼 중장님이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신 거군요. 관제실 담당자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재한 중장은 군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특수작전 분야의 전문가이자 공정하고 원칙적인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부대장님,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최도연 대위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장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이 영상 백업해두고 상급 부대에 보고 준비해야겠어. 상급 부대에 보고한다고요? 이 정도 문제면 우리 선에서 덮고 넘어갈 수 없어. 특히 중장님 가족 관련 사안이니까. 부대장의 말에 최도연 대위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일이 상급 부대까지 보고되면 자신의 군 생활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부대장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재한 중장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부대 내 문제를 넘어서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지민 병장은 내무반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계속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함도 느꼈어요. 더 이상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재한 중장의 부관은 백령부대에서 받은 답변을 보고했습니다. 중장님, CCTV는 30일간 보관되며 정문 부근은 모두 촬영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좋아. 그럼 내일 백령부대 방문 일정 잡아. 갑작스러운 방문인데 미리 통보할까요? 아니, 깜짝 방문으로 하자. 제한 중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면 미리 알리는 순간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백령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대장이 최도연 대위를 다시 불렀어요. 최 대위, 상황이 심각해졌어. 중장님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 같아. 어떻게 아십니까? 특수전 사령부에서 우리 부대 CCTV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왔어. 이건 단순 문의가 아니야. 최도연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대장님, CCTV를 삭제할 수는 없을까요? 미쳤나? 그런 짓 했다가 들키면 우리 모두 끝이야. 부대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이재한 중장이 백령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은 깜짝 방문이었죠. 부대장은 급하게 중장을 맞이했습니다. 중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신데. 김대령, 우리 어머니 면회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왔네. 제한 중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CCTV부터 보고 싶네. 어제 정문 부근 영상 말이야. 부대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제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관제실에서 영상이 재생되자 제한 중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음식을 치우시는 장면에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게 뭔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관제실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최도연 대위를 당장 불러. 몇 분 후 최도연 대위가 떨리는 다리로 관제실에 들어왔습니다. 제한 중장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설명해봐. 중장님, 저는 단순히 규정을 적용한 것뿐입니다. 규정? 제한 중장이 영상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73세 할머니가 무릎 꿇고 음식 치우는 게 규정인가? 최도연 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내가 어제 전화했을 때 부대장은 문제 없다고 했지? 부대장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죠. 중장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한 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당한 굴욕은 작은 일인가? 그 순간 준서 병장이 관제실 앞을 지나가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준서가 영상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머니가 무릎 꿇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할머니가 왜? 준서는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평소 당당하시던 할머니가 이런 굴욕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제한 중장은 아들의 눈물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최 대위, 지금 당장 직위 해제야. 그리고 이 일은 국방부까지 보고될 거야. 최도연 대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부대장도 마찬가지야. 거짓 보고한 책임져야 해. 제한 중장은 휴대폰을 꺼내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상조사팀 파견 요청합니다. 백령부대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사건은 군 간부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중장의 어머니가 대위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홍지민 병장은 뉴스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용기 있는 신고가 결국 정의를 실현시킨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이슈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사건이 터진 지 3일 후 국방부 진상조사팀이 백령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은 국방부 감찰관 출신의 준장이었고 이런 사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사팀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홍지민 병장이 참고인으로 불려갔어요. 병장,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홍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 꿇으신 모습, 최도연 대위의 냉소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이 왜 신고하게 되었는지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용기 있는 신고였습니다.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조사관의 말에 홍지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던 이야기였지만 점차 일반 언론으로 퍼져나갔어요. 73세 할머니가 군부대에서 무릎 꿇고 음식 치웠다. 제목만 봐도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어요. 말순 할머니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네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부담스럽네요. 할머니는 여전히 선글라스를 쓰고 계셨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한편 백령부대에서는 최도연 대위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권력 남용과 인격 모독 혐의까지 적용된 것이죠. 대위님,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지만 최도연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부대장 김영호 대령도 거짓 보고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김 대령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군부대 면회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연들이었어요. 우리 아들 면회 갔는데 음식 검사한다며 다 뒤져놨어요. 할아버지가 준비한 음식을 썩었다며 버리라고 했어요. 제보가 늘어나면서 이 문제는 개인의 사건을 넘어 군 문화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장관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죠. 면회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 부대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할머니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73세 할머니가 손자 위에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을, 저런 할머니를 어떻게 무릎 꿇게 하냐? 군대가 이래서 되겠나? 댓글들이 폭주했고 해당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겼어요. 이재한 중장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걱정도 되었거든요. 어머니,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인터뷰는 사양할게. 너무 피곤해. 할머니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셨지만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휴가를 받아 집에 온 것이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준서는 할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그런 굴욕을 당하셨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아니야, 준서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할머니, 제가 전역하고 나면 할머니 가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할 거예요. 준서의 다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손자를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결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곧 더 큰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말순 할머니를 공식 초청한 것이죠.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담긴 초청이었어요. 할머니,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세요. 제안 중장이 어머니께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그런 큰 분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어머니,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국방부 방문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백령부대 재방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오신다고요? 부대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태였거든요. 새로 부임한 임시 부대장은 전 부대원을 집합시켰습니다. 오늘 방문하시는 분은 우리가 마땅히 예우를 갖춰 모셔야 할 어르신입니다. 모든 부대원이 최고의 예의를 갖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말순 할머니가 백령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한 중장과 준서가 함께였어요. 정문에서는 임시 부대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대장의 정중한 사과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부대 식당에 들어선 것이죠. 식당에는 전 부대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병사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르신,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식당 조리병들이 특별히 준비한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가져오려다 바닥에 엎어진 바로 그 김치찌개였어요. 마늘을 많이 넣어서 할머니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조리병의 설명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구나.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어요.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맛있네. 정말 맛있어. 할머니의 말에 식당 안이 환해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어요. 그때 홍지민 병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나서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됐잖니.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홍지민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대 병사들이 휴가 나올 때마다 우리 가게에 와서 밥 먹어도 돼. 할머니가 직접 해줄게.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씨에 감동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 할머니가 선글라스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감춰왔던 화상 흉터가 드러났어요. 병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당했어요. 이 흉터 때문에 부끄러워했는데 오늘 깨달았어. 이 흉터도 내 삶의 일부구나. 할머니의 고백에 식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길 바라. 할머니의 말씀에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한 중장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고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거든요. 준서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백령부대 방문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선글라스를 벗고 한 말씀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진정한 용기는 약한 모습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할머니의 말씀이 온라인에서 명언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다음 날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의 공식 행사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전 국민을 울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었어요. 국방부 청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73세 할머니의 마지막 행보를 지켜보려는 사람들이었죠. 온 국민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말순 할머니가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선글라스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화상 흉터가 드러났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어르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차관, 국장들이 줄지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할머니의 말에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전국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단상에 오르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이 반찬집 할머니 오말순입니다. 할머니의 속에 웃음이 터졌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손자보고 싶어서 김치찌개 끓여간 건데. 할머니의 솔직한 말에 기자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할머니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군인, 손자도 군인이에요. 그리고 그 부대에 있는 모든 병사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사과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려고 왔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군부대에 면회오는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 사람들은 나라 지키는 자식들이 그리워서 오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브리핑룸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사들한테도 부탁할게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때 준서가 뒤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할머니가 흉터가 있는 얼굴을 당당히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는 15년 전 사고로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숨기려고만 했죠. 기자들이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 흉터도 제 삶의 일부구나. 숨길 필요가 없구나. 할머니의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울먹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준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공식적으로 약속드릴게요. 준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녁 후에는 할머니 가게를 이어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모든 군인 가족들의 쉼터로 만들겠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가게, 따뜻한 마음이 있는 가게로 만들겠습니다. 준서의 다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홍지민 병장도 나타났습니다. 휴가를 받아온 것이죠. 할머니, 저도 전역하면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브리핑룸이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정군의 가족 존중의 날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 규정을 전면 개선하겠어요. 정책 발표에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특히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끝나서 다행이에요. 할머니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순이 반찬집에서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군인 가족들은 언제든 오세요. 그날 저녁 뉴스는 할머니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김치찌개 할머니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무엇보다 전국의 군부대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면회 오는 가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한 달 후 말순이 반찬집은 군인 가족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할머니의 김치찌개를 맛보며 위로받았어요. 준서는 저녁을 앞두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야. 원래부터 따뜻한 세상이었어. 그냥 조금 잊고 있었을 뿐이지. 할머니의 말씀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전 국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며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순이 반찬집에서는 마늘 냄새 가득한 김치찌개가 끓고 있습니다. 사랑은 규정보다 강하고 존중은 권위보다 소중하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죠.